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러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짜잔! 어때요? 멋있죠? 더 보여줄까요? 이렇게 어려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고요? 사실 이 그림은 수학의 원리만 알면 여러분도 다 그릴 수 있답니다. 이건 태엽을 돌려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시계인데요. 시계의 내부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회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 톱니바퀴에 그림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죠? 그럼 지금부터 톱니바퀴 모양을 이용한 스피로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경남 수학문화관 안에는 이 시계 톱니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가장자리는 우툴두툴 톱니처럼 생겼고요. 안에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홈이 파여 있는데요. 톱니바퀴와 홈을 잘 이용하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먼저 작은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에 잘 맞물리게 만들고 마음에 드는 홈에 펜을 넣어서 톱니바퀴를 굴려보세요.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고 해봐요. 돌릴 때마다 꽃잎이 그려지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렸는지도 볼까요? 이상하네? 왜 모두 각각 다른 꽃이 그려졌을까요? 맞아요. 가지고 있는 작은 톱니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작은 톱니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꽃잎의 개수가 달라져요. 이번에는 홈을 바꿔서 그려볼까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홈을 바꾸면 꽃잎의 굵기가 달라지네요. 크기가 다른 두 톱니바퀴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꽃잎 모양의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그림을 스피로그래프라고 해요. 그렇다면 스피로그래프를 이용해 그린 꽃잎의 개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스피로그래프를 그리기 전에도 꽃잎의 수를 미리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작은 톱니바퀴가 회전할 때마다 큰 톱니바퀴의 톱니와 작은 톱니바퀴의 톱니는 하나씩 맞물리는데 회전하기 전에 처음 맞물려 있던 큰 톱니바퀴의 톱니와 작은 톱니바퀴의 톱니가 회전을 한 후에 다시 만나야 하나의 꽃이 그려질 수 있답니다. 처음 맞물려 있던 두 톱니바퀴의 톱니가 회전 후에 다시 만나려면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의 배수 중에서 똑같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큰 톱니바퀴의 배수와 작은 톱니바퀴의 배수 중 최소 공배수를 찾고 이 최소 공배수를 작은 톱니바퀴의 톱니수로 나누면 작은 톱니바퀴의 회전수가 나옵니다. 작은 톱니바퀴가 한 번 회전할 때마다 꽃잎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톱니의 회전수가 곧 꽃잎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직접 세어볼까요? 톱니의 수가 21개인 것은 꽃잎이 10개. 톱니 수가 17개인 것은 꽃잎이 30개. 톱니 수가 14개인 것은 꽃잎이 15개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톱니바퀴는 그대로 두고 홈을 바꿔서 그려볼까요? 이때 작은 톱니바퀴에 어떤 홈에 펜을 넣고 그리냐에 따라서 꽃잎의 수는 같지만 뚱뚱한지 홀쭉한지가 결정돼요. 바깥쪽에 있는 홈에서 그릴수록 꽃잎이 홀쭉해진답니다. 지금까지 크기가 서로 다른 두 톱니바퀴를 이용해 꽃잎 모양의 곡선, 즉 스피로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리 꽃잎의 수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스피로그래프는 1965년 영국의 전기기사 데니스 피셔가 고안한 교재 완구로 일반인도 손쉽게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원리도 간단해서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스피로그래프로 멋진 작품 많이 만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체험을 해보러 가볼까요? 고고고!